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에 전문대 강의가 있는 날이라서 오후 반차로 이렇게 나와서 잠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시 40분 현재 전반적으로는 조정장이고, 제가 어제도 조정장이 이어질 테니까 어제와 같은 일시적인 상승에 흥분해서 추매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에 띄는 섹터는 배터리 쪽 LG화학이 공매도로 6%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외에 월요일에 예측을 했었던 두나무 섹터가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등 한 5%에서 9%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항공주, 쇼핑주, 화장품 섹터가 상승세고, 어제 급등한 항공우주 1%대 약보합입니다. 나머지 테마주인 방위산업, CBDC, 메타버스는 개별 종목만 상승세고 전반적으로는 조정 중이고요. 가치주인 철강스틸이 오늘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오늘 새벽에 미국 철강주의 폭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 지표부터 살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국채금리, 환율, 외국인 기관 수급, 공매도 리스크, 가상화폐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확진자 수는 어제 대비해서 약 180명 정도 늘어난 707명인데, 그래도 뭐 하반기에는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도 백신 집단 면역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0.24%, 0.03% 하락을 했는데, 장초에는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면서 좀 흘렀죠.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장초에는 강하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그 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간부로 뭐 코스피는 0.23% 하락세고 코스닥은 0.31%, 뭐 기관 수급이 좀 받쳐져서 그나마 좀 상승 중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항생지수, 니케이지수는 소폭 상승 중인데, 이런 것들도 뭐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약보합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0.58% 하락한 1116원이고요.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이 781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이 2,585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그나마 기관이 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장이 버텨주긴 있지만, 외국인은 어쨌든 5월달 들어서 거의 8조 이상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공매도 오늘도 이제 LG화학이 이제 거기에 피해를 봤는데 공매도가 여전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98억 원을 매도를 했고 기관도 562억 원 매도하면서 약보합세로 조정 중입니다. 가상화폐를 보면은 시총일의 비트코인이 2.9% 상승, 이더리움이 7.23%, 그다음에 에이다가 9.4, 리플이 한 5% 상승으로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만 저는 이제 지표를 살펴보는데, 전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두나무 섹터라든지 이런 미국의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 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0.77% 상승한 1.57이지만 여전히 좀 낮아서 대외적인 환경은 괜찮은 편이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미국 증시 전체가 악영향 뭐 좀 안 좋은 그런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가치주 성장주에 상승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시 일정 중에서 내일 일단 장거래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반도체 전반에 좀 좋은 기류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 넘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 금요일 정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에는 소폭이라도 상승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이렇게 항공운행, 항공시가프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여행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내년이나 돼야지 사실 여행을 시작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내선, 국외선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내일 일어나죠. 그래서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내일 LG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으로 LX홀딩스가 처음 상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변동성 상승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MSCI 편입도 내일 이루어지고, 미국 실업률 지표라든지 ASCO는 이제 6월 초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시 옵션 만기일과
FOMC 회의가 6월달에 예정돼 있어서 그 전까지는 강력한 상승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테마주 중심으로 개별 주식들이 등락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이베이 뭐 이런 것들 테마주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MTS를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어저께 큰 상승이 있었던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버진 갤럭틱이 2년여 만에 첫 우주 비행을 성공을 해서 3거래일 동안 거의 5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미사일 협정 폐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전반적으로 하나를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산업 전반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2% 상승을 한 거는 지휘사와 항공 엔진 부품 계약 체결과 같은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방위 산업 그리고 이렇게 항공우주 전반에 좀 긍정적인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방위사업체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조정인데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일정 부분 매수를 하면은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개별주는 사실은 저는 조금 꺼려하는 편이라, 뭐 한일 단주라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개별주라 위험성이 있어서, 초보자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입문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도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이제 폐기가 됐다. 중량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쪽 관련한 방산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결국에 이것과 항공우주가 연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많은 주식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아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아이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이 세 군데 정도를 저는 뽑아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한국 우주산업의 대장 기업은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는 방산 기업으로 아무래도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우주산업 기업으로도 그 역량을 굉장히 펼쳐가고 있다. 그 신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동관 하나솔루션 대표가 주도를 해서 스페이스 허브를 올해 출범을 했고, 카이스트와 함께 우주연구센터 같은 것을 설립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재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어저께 지휘사와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처럼 항공엔진에 특화된 기업이고, 하나시스템은 아무래도 위성 안테나를 개발하는 방산기업, 그리고 세렉트아이는 인공위성 시스템을 다른 이제 뭐 벤처기업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유상증자가 예정이 돼 있는데,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플라잉 그 UA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MTS를 잠깐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국 증시가 최근에 한국 개별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오를 주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주식을 항상 선행지표로서 아침에 확인을 하고 또는 밤에 확인을 하고 자는 편인데, 일단 어저께 오늘 새벽장이죠.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골드만삭스, JP모간, 비자 같은 금융주들이 소폭 하락이 있었고요. 그 대신에 보잉은 이제 그 항공기 회사죠. 그리고 월트 디즈니, 월마트 이런 것들은 뭐 약보합세 정도로 소폭 상승, 그러니까 약간 무난한 거죠. 무너지진 않았다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튀는 건 없죠. 특별히 튀는 거 없이 그냥 무난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주나 항공주에도 최소한 악영향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폭 상승할 수도 있고 그냥 유지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인데, 여기는 그 미국에 있는, 여기 설명에도 보면 써 있지만 미국에 있는 극장이거든요. 극장 체인이라서 오늘 우리 CGV가 7%대 상승을 했죠. 제가 확인했을 때 아까 8%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극장이 사실 상당히 매출이 많이 하락했었지만, 지금 마스크도 이번에 벗기로 했었죠. 벗기로 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런 백신 뭐 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하반기부터는 당연히 극장 매출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AMC에 큰 상승이 있었죠. 약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런 것들이 한국 주식의 CGV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죠. 다 2%에서 3%대, 뭐 팀캔슬티 같은 경우 4%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새벽에 봤다면은
아무래도 철강주가 오늘 쉽진 않겠다. 아무래도 조정장을 겪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것들이 100% 마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수급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내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의 증시가 굉장히 철강주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외국에 철강주 섹터에 투자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기업, 그 나라에 특이하게 철강주에 굉장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 글로벌 프라이스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행지표로 매일 아침이든 아니면 제 방송을 통해서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저께는 좀 올랐었던 애플,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아마존 같은 팡주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IT 빅테크 기업들도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세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ASML 홀딩스 이런 장비 기업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약보합세 정도. 그러니까 사실 특이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2, 3% 정도 상승을 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 유지 정도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섹터도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어제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로스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7% 정도 하락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약보합세 정도로 봤기 때문에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전기차 섹터가 상승할 일이 좀 없다는 거죠. 개연성이. 그리고 항공우주도 최근에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27%, 27% 이렇게 오늘은 이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도 최근에 과열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섹터가 상승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섹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 조정 정도 되겠다. 뭐 또는 뭐 개별 호재가 있다면 물론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섹터 전반은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다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태영광도 마찬가지고요. 태영광 뭐 그린 뉴딜 사업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가 많이 상승을 했죠. 7%대 상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 투자증권이라든지 두나무 관련된 주들이 급등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투자증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큰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이 됐고 안정을 넘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8%나 8%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인 두나무 섹터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식을 한번 넘어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힘이 빠지죠. 이렇게 LG화학도 6%나 하락을 했고 대형주는 오늘도 여전히 약세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 코스닥 마찬가지, 전기차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고 2차전지 아무래도 LG화학의 여파도 좀 있겠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섹터 하락을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산업 같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으로 상승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뭐 이탈리안 테크 정도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유지 정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건 참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매수하기도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좋았었던 이런 방위산업체도 전체적으로 다 조정 중이고 두나무 관련주가 지금은 좀 빠졌지만 장중한 때는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때는 한 7%까지도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차트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기술투자, 뭐 AT는 인베스트먼트 제가 그때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상승한다고 했었고 하나투자증권호는 왜 상승을 못했냐면 현재 단일가 종목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일가 거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괴리율 때문입니다. 그 본주와의 괴리율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테마주로 봐야 되지 하나증권의 물론 재료하고 움직이긴 하지만 어떤 기업의 팬더멘탈하고 전혀 관계없이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모형새이기 때문에 이런 노르페인트라든지 노르페인트 우선주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이런 것들은 본주와의 크게 관계가 없는 물론 재료는 공유하더라도 팬더멘탈과 관계없는 그냥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빗썸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빗썸 관련주.
메타버스에서도 뭐 선의 시스템 정도만 상승을 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기업, CBDC 기업, 이런 뭐 두나무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이렇게 지금 6월까지 이어질 조정장에서는 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이 있을 때는 매수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 시스템도 지금 한 2, 3일째 좋죠. 흐름이. 이틀 전에는 상한가 했고, 이렇게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추매를 하기는 부담이 되고, 하락을 좀 하면은 체크를 했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한국 컴퓨터라든지 뭐 K사인도 오늘 장중한 때는 그래서 한 10%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점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일정 부분 매수를 해놓으면,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테마주에 대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사지는 말고, 그래서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웬만큼 그 뭐 내가 용돈 정도는 벌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조선해양, 뭐 철강, 오늘 철강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있었죠. 세아베스틸도 5% 정도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스틸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하락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쇼티지가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도 기다리면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좀 힘든 건 사실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된 주인 뭐 LS 같은 것도 초반엔 좋았는데 이렇게 막판에 가면서 좀 빠졌고요. 뭐 가치주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 FOMC 회의 전까지는 가치주 성장 중에 뭐 강한 섹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지루한 장세가 한 달 정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테마주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 아니면 아예 이런 가치주들이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으로 뭐 특히 우량주, 시총이 큰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자 기준으로 하면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 약 12% 정도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52주 신고가고요. 그래서 시총은 약 2조 정도 되는 기업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 기업, 외국인 소진율이 그래도 꽤 있다는 게 장점이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 소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력한 모멘텀을 일으키긴 어렵지만 그래도 장기 보유하기에는, 저는 그래도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충분히 항공우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다. 그리고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PER, PBR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업종 대비해서는 가장 낮은 편이어서 충분히 저점에 매수하기 괜찮고, 여기 보면 현금 배당 수익률도 1.4%로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주요 주주는 하나와 이제 국민연금공단 정도로 보시면 되고,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고, 방산이 사실 아직까지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항공행진에 대한 섹터도 점차 이제 투자를 통해서, 유중 후에 투자를 통해서 좀 늘려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성 괜찮고 이번에 순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한 1000% 가까이 높게 나왔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전년에 너무 안 좋아서 올해가 조금 좀 잘 나온 케이스고요. 부채 비율도 무난한 편이고, 여기 보면은 흑자 전환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1959%, 상당하죠. 2000% 가까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적은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항상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일단 유증 이후에도 소폭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뭐 이렇게 포괄 계산해서, 이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쇼츠 영상을 올려드린 것처럼 위에 화질 설정하면 유튜브 화질 설정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PC 버전으로 보시면은 고화질로 보셔서 다 이렇게 숫자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말고 고화질로 설정을 바꿔야지만 동영상 화질을, 그래야지 이 작은 글씨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 간단하게 보면은 1분기 매출, 그다음 영업이익 이렇게 소폭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얘기고, 일단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시장의 그 증권사 레포트보다도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여전히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실적 호조와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업종 내에서는 뭐 PBR, PER이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물론 1월달, 2월달에 미국의 성장주들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그때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조정을 겪은 상황이에요. 겪어서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말씀드렸던 대로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런 흐름, 그 다음에 중국의 우주정거장 이슈,
우주정거장 개발 이런 이슈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항공우주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57,000원이고, 그래서 뭐 이 증권사 리포트들도 간단하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보다 2분기가 나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상은 나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1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도 아까 2000% 가까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보유하기는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하나 정밀기계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하나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있죠. 여기도 보면은 방산 부분에 매출이 좀 증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분기보다는 이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막 대단한 주가 모멘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표고, 일단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2021년 전망, 뭐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이고요. 실적 전망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결국엔 여기를 좀 이게 정리해 놓은 건데, 보면은 하나 시스템에 유상증자를 이번에 했잖아요. 하면서 어쨌든 그런 돈을 가지고 결국엔 뭐 항공우주 관련된 위성 산업, 그다음에 뭐 플라잉카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은 있죠. 주가 자체에 원래 유상증자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앞으로 신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ROIC가 높은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은 하나 디펜스 등 방산 부분이 특히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방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 급등보다는 아무래도 장기 보유하면서 그때그때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뭐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화질로 하면은 이 재무제표도 다 보이니까 꼭 고화질 설정을 하셔서 보시길 추천드리고,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어저께 그래프인데 이렇게 상승하게 된 요인 중에 저는 이렇게 수급을 꼭 살펴보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어제만 한 56만 주 정도가 들어왔고, 기관 수급도 13만 주 정도 들어왔고, 특히나 프로그램 매매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는 일정 부분 상승하면 더 상승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더 매수를 해서 반대로 일정 부분 하락을 하면은 더 크게 하락을 시키는 자동 매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먼텀이 있는 기업들은 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프로그램이 장초부터 좀 들어오면은 오늘은 그래도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는데 3월 30일에 공시 이후에도 사실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그래도 펀더멘털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유상증자 결정이 나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상승이 있었다 로 차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제가 오늘 밤에 대전에 가는 날이어서 내일 농장 가는 날이죠. 그래서 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의 관점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제가 이게 어저께 올렸었던 관점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상승이 긍정적이긴 하고 전반적으로 환율이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지만 흥분은 하면 안 된다. 현재는 조정장이다. 그래서 오히려 추매보다는 순환매 전략으로 오늘 못 오른 기업,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산기업들 중에서도 못 오른 것들, 항공우주에서도 못 오른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특히나 그런 것들 통해서 순환매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테마주는 사실은 조금은 그래도 시장 대응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하기 좀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에만 거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주 대응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해서 소액으로 좀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항공우주, CDBC, 메타버스, 방사는 6월까지도 계속 유효한 테마 섹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기업들을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저점, 그러니까 조정장에 매수를 해야지, 절대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급등할 때 더 매수하는 거는 그런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현재 6월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온라인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그 젊은 부자들을 검색하시면 저희는 그냥 공부하는 스터디라서 한번 보시고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그럼 6월 26일 방송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모두들 사실은 지금 좀 힘든 시기죠. 대형주 빠지고 있죠. 가치주, 그리고 최근에 좀 좋았었던 가치주도 빠지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한 3개월 가까이 큰 상승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FOMC라는 글로벌 빅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숨고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조금 소액으로 테마주에 좀 접근을 해서 한 용돈 정도 벌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좀 기다리고서 이렇게 막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6월 중순 이후에는 상승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함께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혼윤이었습니다.